자, 여러분들 우리 요번에 3장 그쵸? 전기 철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산업기사 기준으로 따지면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사 기준으로 하면 1문제에서 2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기철도는 어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철도 쪽인 앞쪽 부분. 됐죠? 앞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원으로 따지면 5단원까지의 내용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그 뒤의 개념은 한 문제가 그냥 가끔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를 배우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응용 과목을 공부할 때 전기 철도 이게 원래 철도 기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기 공사 기사에 넣어버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해. 그러다 가끔 계산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일단 전기철도의 구성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3요소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침목, 도상, 됐어요? 노반, 요렇게가 일단 중요한데 일단 구성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요렇게 그쵸? 바닥 있는 거야. 콘크리트 바닥.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노반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왔듯이 노반은 궤도 하부에서 궤도를 지지하는 흙 구조물로서 상부층의 궤도와 함께 높은 속도로 운행되는 중량물의 열차의 하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노반은 바닥이란 얘기야. 바닥. 됐죠? 바닥. 그리고 거기 흙바닥이라고 돼 있는데 흙바닥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콘크리트로 다 다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노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바닥이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 위에 이제 팍 자갈들을 여기다 팍 깔아놔. 그쵸?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도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상은 왜 있냐면 이 위에 열차가 지나가면 그 열차 하중이 막 지나서 쿵쿵 때리잖아. 그 하중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가해지면 안 되니까 이 하중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하중을 분산시켜준과 동시에 이게 뭐요? 지하철에는 없는 거야. 지하철에는 없고 어디? 지상에서 빗물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비들이. 그러면 우리 누설 전류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를 하는 거야? 비가 막 내리면 물이 잘 배수가 되도록 그래서 빗물 배수가 잘 되게끔 설치해 놓는 게 이 도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고 빗물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됐죠? 그리고 뭐가 된다고? 차량의 하중을 분산 또는 진동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침목. 그쵸? 나무. 근데 요즘은 나무 써? 원래 침목이 더 좋죠. 침목이 더 충격 흡수가 좋아. 근데 그게 더 비싸.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요즘은 강화 콘크리트죠. 근데 이제 명칭은 침목이야. 됐어요? 받침목.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침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있느냐 하면 이 위에 레일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위에 레일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침목이 있는 거는 일단 레일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일단 레일의 위치를 유지시키는 거야. 이게 뭐야? 간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또 우리는 뭡니까? 궤조를 지지하고 또 차량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준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궤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치를 유지시키고 그 위치를 유지시켜 준다는 게 결국은 궤간을 확보한다는 거야. 궤간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드디어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요렇게 레일이 들어가겠지. 레일. 이거를 우리는 궤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궤조라는 건 뭐야? 당연히 차량을 지지한다. 그쵸? 또는 운전 저항을 감소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운전 저항 감소. 됩니까? 그 다음에 고탄소강을 이용한다. 요게 일단 여러분들 구성입니다. 레일 침목 도상 노반. 됐죠?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시험 문제에서 요 궤간이라는 거 요걸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궤간 요 궤조와 궤조 사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표준궤간 있고 그 다음에 광 넓은 거 그 다음에 협 좁은 거 요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될 거는 이 표준궤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얼마? 1435 돼요? 미리예요 미리.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1435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보다 넓은 건 관계가 되겠지.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1500짜리도 있고. 요렇게. 그러면 관계는 보통 어디에 써요? 그러면 보통 산악지라든지 이런지 뭐 무거운, 됐죠? 화물열차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이고 협계는 좁은 거. 그쵸? 우리 협계열차 옛날에 있었어요. 소래포구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표준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야지 열차 활용도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1067 돼요? 요거. 그리고 1000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0짜리도 있었고, 700짜리도 있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이 표준궤간을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 표준궤간은 가장 단답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당연히 물어봅니다. 레일 침목 도상 노반 요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구성에 유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레일이 무조건 하나로 쫙 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는 장대를 써야 돼요. 긴 거. 그래야지 우리는 뭐요? 귀선,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장대가 기준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얘를 한없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가 잘라져서 그 다음 거 레일이 요게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일과 레일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요 사이를 유간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왜 떨어뜨려 놓죠? 아마 다 알걸? 대충 느낌? 아, 여름에 열의 팽창에 의해서 그쵸? 얘를 만약에 하나로 그냥 딱딱딱딱딱 붙여 놓으면 그 팽창 계수값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열차 휘어버리잖아. 그래서 탈선이 일어난다고. 따라서 뭐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으로 인하여 그쵸? 레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벌려주는 거. 됐죠? 이렇게 온도 변화 신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레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게끔 신축의 변화에 대응하게끔 간격을 벌려주는 걸 유간이라 한다. 어느 정도? 약 10mm 정도. 됐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유간 시험 문제 잘 나요. 레일의 온도 변화 신축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고? 유간. 됐죠?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사실은 새로운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차 레일을 끌고 갈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를 두는 거야? 그러면 고도 텐트라는 걸 둡니다. 요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일단
공식부터 봐보면 고도 H는 127R분의 자, 여기서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외워줄 거고 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잘 안 입는 청바지죠.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쵸? 가장 많이 이제 좀 유행했던 게 리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GV2 청바지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뭐요? GV2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127R분의 GV2 일단 요 공식은 꼭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고도가 뭔지 얘기할게요. 고도라는 건 우리가 열차가 직선 궤도에서 곡선 궤도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어서 가게 되면 당연히 열차는 이쪽으로 진행한다면 열차는 당연히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쓰러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요 바깥쪽 레일을 직선 궤도에서 곡선 궤도로 갈 때 요 부분의 레일을 안쪽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요렇게 높여서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레일을 요렇게 둔다. 즉 얘는 고도는 뭐라고요? 내측보다 외측을 높게 시설하는 게 고도라는 거야. 왜? 원심력에 의해서 열차의 불안전성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이 고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얼만큼 높여주느냐? 요걸 얼만큼 높여주느냐? 됐어요? 요게 고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127R은 곡률 반경이라고 해서 얘가 도는 거를 갖고 원을 그렸을 때 돼요? 요게 곡률 반경 R이고 됐죠? 요때 G는 뭐가 된다고? 궤간이 되는 거야. 됐죠? 요게 뭐가 된다고? G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V는 당연히 속도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을 때 여기다 넣을 때 단위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R이라는 거는 곡률 반경인데 요 반지름 요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열차가 아주 좁게 돌진 못하잖아.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때 단위는 메다를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단위는 똑같이 나와요. 미리 단위로. 요게 무슨 단위가 된다고? 미리 단위. 그러면 궤간 G는 그냥 1m라고 나와도 미리로 넣어줘야 돼. 얘 단위는 뭐로 넣어준다고? 미리. 그래서 1000을 넣어주는 거야. 만약에 1.067m 이렇게 나오면 1067을 넣어줘야 돼. 당연히 속도 V는 뭐요? 킬로미터 단위가 되겠지. 됐죠? 요렇게. 그래서 메다, 미리, 킬로미터 요렇게 넣어주면 얘 약분돼서 결국은 미리 단위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요거 고도 켄트, 요거 계산 문제, 공식 찾기 문제, 내측보다 외측을 높게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러면 고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다 나오니까 곡선부에서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됐죠? 다시 해서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다? 고도. 요거 놓지 마세요. 설명 문제로도 나오고 공식 찾기 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고 이거는 세 가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꼭 봐주십시오. 유관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차 달릴 때 이 곡선부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어.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열차의 차량은 당연히 이렇게 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양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봐야 될 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위에 열차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바퀴가. 그러면 이때 이 바퀴가 레일상에서 바퀴가 요렇게 생긴 바퀴일까요? 아니면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바깥쪽이야. 외측, 요게 내측. 그러면 바깥쪽에만 지지를 할까요? 아니면 안쪽에만 지지를 해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항상 바퀴는 요 안쪽으로만 지지를 해주는 거야. 요 안쪽으로만 지지를 해주는 거야. 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막아준다고. 안쪽으로만. 즉 요렇게 차량이 있으면 바퀴에 내륜축이 있고 외륜축이 있는데 요게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안쪽에다 요렇게 우리는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안쪽에다. 그쵸? 그러면 문제는 요게 차량에 있으면 요 안쪽에만 요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야. 됐죠? 레일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레일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잖아. 그 잡아주는 게 이렇게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곡선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차량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됐어요? 벗어날 수 있으니까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면 열차가 탈선하겠죠. 따라서 이 레일이 이렇게 돌 때 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R을 잡지만 요 안쪽을 조금 더 벌려주는 거야. 여기를 조금 더 벌려준다고. 계간보다. 요거를 원래 계간보다 조금 더 넓혀주는 거. 됐어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곡선 궤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넓혀주는 거. 얘는 원심력에서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얘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을 약간 넓혀주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슬랙, 확도라고 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일단 기본이 공식. 8R분의 L 자승. 요때 R은 요거랑 똑같고 요때 L이 뭐예요? 그러면 요 차축 간의 거리야. 요게 뭐라고요? 차축 간의 거리. 됐죠? 요게 확도 슬랙입니다. 됐죠?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얘도 단위는 미리 단위로 답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확도는 곡선 부분에서 차륜과 궤조의 수면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측 궤도의 궤간을 여기를 넓혀준다. 내측 궤간을 넓혀준다. 요게 답이야. 됐죠? 꼭 기억하세요. 얘는 높게 해주는 거고 얘는 더 벌려주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또 봐야 될 게 지금 나오는 구배라는 게 나와요. 구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열차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총 거리가 있어. 거리가. 근데 우리가 지나가서 보니까 원래 기준점보다 얘의 고도가 좀 더 올라갔더라. 됐어요? 그러면 전체 주행 거리는 얘가 되지만 원래 기준점보다 얼마가 더 올라가 있느냐. 이게 구배야. 돼요? 우리는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구배는 전체 거리에 대해서 얼만큼 올라갔냐의 B가 구배야. 됐어요? 그래서 선로의 구배를 천분율로 나타낸 거야. 천분율. 뭘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얘는 단위가 봐봐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퍼센트지. 100분율. 근데 이거는 1kg를 기준해서 몇 메다 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퍼밀리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야. 뭐라고? 퍼밀리지. 이게 1000분율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게 원래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가 되지. 그거랑 같은 거야. 됐죠? 요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퍼밀리지가 몇 프로냐, 몇 퍼밀리지냐, 요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중요설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됐죠? 미끄러져야 이러면 안 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얘는 10 퍼밀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보통은 뭐가 돼요? 25. 그러니까 이 얘기야. 1000m를 달렸다면 1km를 달렸다면 25m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선이나 전차 전용선로, 그쵸? 전용, 요 말이 나오면 얘는 얼마 된다고? 35 퍼밀리지가 된다. 요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쵸? 복진지라는 건, 복진지도 가끔 단독 문제로 나와요. 열차 운행 시 궤도가 열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복진지입니다. 됐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열차 이렇게 달릴 때, 됐죠? 열차 진행 방향으로 선로가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복진지입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분기. 요게 또 가끔 나옵니다. 다시 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차륜에 안쪽에만 내측 차륜이 지지를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선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직선으로 가. 근데 우리는 분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 분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원래 어떤 역사에 들어갈 때 당연히 2번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요번에는 선로 변경으로 인하여 오른쪽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1번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거는 가던 레일이 바뀌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다 바뀌면서 열차의 이동을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게 이 분기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분기가 된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게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주고 얘는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를 살짝 떨어뜨려 줘야 돼. 살짝 떨어뜨려. 진짜 살짝 떨어뜨려 줘야 돼. 그러면 요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앞에,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는 도입궤조라는 걸 요렇게 놔줘야 된다는 얘기야. 도입궤조를. 됐죠? 여기도 벌려 있는 거야. 여기도 벌려 있고 여기도 벌려 있는 거야. 요런 데는 다 벌려 있는 데예요. 그러다가 앞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철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철기. 그래서 요게 요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된 게 뭐라고? 전철기. 요거를 조금만 더 크게 그려주면 우리가 원래 위에서 봤을 때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전철기라는 건 요렇게 아주 첨단 개조로 얇게 쪼갠 레일이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퀴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쪽에만 지지해 주게끔.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열차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사이로 이렇게 가면
요 사이 이렇게 가면 직선 궤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러다가 얘를 턱 움직이면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여기만 지지하고 요거는 그냥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를 탁 걸쳐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으로 바퀴가. 이해 가세요? 바퀴가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번엔. 그래서 이 전철기라고 하는 거는 차륜을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됐죠?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전철기란 얘기야. 됐죠? 그리고 철차는 궤도를 붕괴하는 거, 이 자체를 철차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입궤조, 이걸 리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전철기와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요? 철차부라고 하는 거예요. 분기되는, 됐죠? 나눠지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과 전철기와 철차부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으로 우리가 뽑아내줘. 분기되는 부분으로 유도해 가는 게 바로 뭐야? 리드레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입궤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도입궤조라고 하는데 이 도입궤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전철기와 어디? 철차부를 연결해 준다. 됐죠? 유도해 간다. 그리고 철차각이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 뭐라고? 철차각. 얼마나 나눠지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그리면 얘가 엄청 나눠지는 거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바퀴는 불안전하잖아. 이게 바퀴들이. 여길 지나갈 때 불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여기다가 요렇게 서로 요 나눠지는 반대편, 직선일 때는 여기서 잡아주고 나눠지는 곡선이 될 때는 이 부분에서, 다시 얘기해서 요렇게 있다면 요 옆에 요렇게 막아주는 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바퀴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얘가 여기를 탈선을 방지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요 부분 됐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호륜 궤조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 철차각부에서 바퀴가 되게 불안전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요게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다시 해서 뭐가 된다고요? 차륜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호륜궤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전철기, 그 다음에 여기 도입궤조, 그 다음에 철차각, 그 다음에 호륜궤조. 그러니까 호륜궤조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철차부, 철차각 요런 데 있겠죠. 그 다음에 완화곡선이라는 건 직선궤도에서 곡선, 요것도 꼭 보셔야 돼요. 직선에서 어디로? 곡선. 아까 했죠. 직선에서 곡선. 요때 직선궤도에서 곡선궤도로 변하는 부분에 곡선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종곡선이라는 건 수평에서 뭐요? 수직. 그러니까 경사죠. 경사궤도로 바뀔 때 쓰이는 게 우리는 종.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나눠진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게 차량의 구성을 싹 지금 정리한 거예요. 요 한 면에서 여러분들 거의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됐죠?
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꼭 봐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뒤이어서 전기 차량에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